다른 사람의 부탁에 yes라고 답한 경우 무엇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답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무려 60년 넘게 말이죠. 이런 설득에는 과학적인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면 아주 훌륭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보 속에서 결정을 도와줄 지름길과 경험의 법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졌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연구를 통해 여러분을 도와줄 6가지 지름길을 밝혀냈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6가지 지름길은 상호성, 희귀성, 권위, 일관성, 호감,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 6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지름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죠.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은 상호성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호의, 즉 선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파티를 열 때 그 친구를 초대해야 할 의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료가 호의를 베풀었다면 여러분은 동료에게 호의 한 건을 빚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의무라는 맥락에서 보면 자신이 빚진 사람에게 yes라고 답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은 레스토랑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레스토랑에 갔을 때 웨이터가 작은 선물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쯤이겠죠. 음료나 쿠키 아니면 사탕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사탕 하나가 여러분이 남길 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설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탕 하나가 아주 놀랄 만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식사 후 손님 가까이에게 사탕 하나씩을 주었을 경우 팁이 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난 것은 선물이 2배가 되면, 즉 사탕을 2개씩 준다고 해서 팁이 2배로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4배 이상 14%나 올라갔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웨이터가 처음에는 사탕을 하나씩 주고 테이블을 떠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는 정말 좋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사탕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팁은 놀라지 마십시오. 23%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상호성 원칙의 핵심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의 취향을 맞추고 예상치 못한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설득의 원칙은 희귀성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갖기 힘든 것을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2003년 브리티시 항공사는 런던 뉴욕 간 콩코드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콩코드 노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콩코드 여객기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빨리 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티켓이 싸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여객기가 갑자기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더 원하게 된 것이었죠. 희귀성의 원칙을 사용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할 때 상대방이 얻게 되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제안이 지닌 독특한 점뿐만 아니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손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설득의 원칙은 권위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환자들이 물리치료사가 권장하는 운동을 더 잘 따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실에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걸어놓으면 더 효과적이죠. 기계 대신 관리인이 직접 주차요금을 받을 때 평상복을 입은 사람이 요청할 때보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 요청할 때 더 선선히 지불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칙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득을 시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전문가라는 신호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잠재 고객들에게 스스로 떠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자신의 똑똑함을 대신 알려줄 제3자를 만들면 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고 긍정적 소개를 해줘서 득을 보는 경우에도
건의의 원칙은 작동합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약간의 변화를 통해 부동산 감정 건수뿐 아니라 계약 건수도 늘릴 수 있었는데요. 비법은 바로 고객 문의에 대한 리셉션의 응대 방식이었습니다. 즉, 리셉션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나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임대건으로 문의를 하면 샌드라 씨가 임대 분야 경력이 15년 넘으니 잘 도와줄 것입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 매매건으로 문의하면 세일스 팀장 피터와 말씀 나눠보시죠. 20년 넘게 매매를 담당했거든요.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대하는 식이죠. 이렇게 전문성을 언급하는 응대 방식으로 고객 면담 건수는 20% 상승했고 계약 건수도 15%나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설득의 과학을 활용한 작은 변화치고는 결과가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이러한 변화는 윤리적이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음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 했던 발언이나 행동과 일치된 모습을 보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의 원칙이 효과가 있으려면 설득 이전에 상대방을 작게라도 개입시키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실행한 한 유명한 연구를 살펴보죠. 한 동네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집 앞마당에 보기 흉한 안전운전 캠페인 표지판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동네에서는 무려 4배나 많은 주민들이 이 흉한 표지판을 세운 데 동의한 것이죠.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열흘 전에 주민들이 집 앞 유리창에 작은 안전운전 캠페인 지지카드를 붙이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작은 카드가 바로 주민들을 먼저 개입시킨 요소였고요. 주민 참여율 400% 상승이라는 엄청나고 일관성 있는 변화를 이끈 비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의 원칙을 활용하여 설득할 때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공개적인 개입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개입 요소를 서면으로 쓰게 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병원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은 환자 비율이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약 카드의 병원 직원이 아닌 환자가 직접 예약 시간을 적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호감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이에게 yes라고 답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설득의 과학은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알려줍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자신과 협력해서 공통의 목표로 나아간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점점 더 많은 소통을 하는 만큼 이 3가지 요소들이 온라인 협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만합니다. 2그룹의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양쪽 모두 명문 MBA 학생들로 한 그룹은 시간은 돈이다. 바로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그룹은 55%가 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상대방과 개인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그룹은 약 90%가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호감의 원칙을 잘 활용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은 후 진실된 칭찬을 건네고 비즈니스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설득의 원칙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호텔에 가셨을 때 화장실에 작은 안내카드를 걸어두고 객실 손님에게 수건과 침대 시트를 재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호텔은 수건 재사용이 가져오는 환경보호 효과로 투숙객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고 수건 재활용률 35%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4일 이상 투숙하는 고객 중 약 75%는 투숙기간 어느 시점에는 수건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활용해서 안내카드에 간단한 내용 하나만 추가하면 어떨까요? 즉, 투숙 고객 중 75%는 수건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수건 재사용률이 무려 26%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숙한 호텔에 다음과 같은 안내카드가 걸려있다고 상상해보죠. 이 방에 머문 투숙객 중 75%가 수건을 재사용하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설마 그 수건이 이 수건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안내 카드 문구가 자신의 행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내 카드의 글자 몇 개만 바꿔서 이전 투숙객들의 재사용률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재사용률을 무려 33% 끌어올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이 주는 메시지는 자신의 능력으로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과 유사한 다수의 사람들을 예로 든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6가지 설득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작지만 실용적이고 비용도 들지 않는 변화를 활용해서 매우 윤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득의 과학이 들려주는 6가지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